네, 반갑습니다. 2월 26일 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큰 몸살을 또 앓고 있습니다. 정책 때문이죠. 밸류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자율로 맡기겠다. 그럴 거면 뭐 달라고 이 시간을 한 달이나 가지고 이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했는지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아무튼 이 정책 실망감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반등을 하는가 싶긴 했었는데요. 수급 동향이 아직까지는 밀려나가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실망감을 통해서 매도가 확 튀어나오는 모습은 아니고요. 다시 밑에서 좀 받아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남아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 PBR주 위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또 회복세도 같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아래쪽 꼬리를 길게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가 생각보다 강해, 괜찮아, 아침이 최악이야,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거든요. 요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전력이 지금 5%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얘도 저 PBR주였죠. 근데 공사 관련한, 즉 공기업 관련한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좀 반응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한국전력은 올린 탓에 더 많이 올라가는 곳도 있겠지만 저 PBR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쁘진 않다라고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도 같아요. 이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 보시면 지금 아래쪽 꼬리를 길게 달고 있죠. 자, 아침에 실망감 때문에 훅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한 차례 쿵 떨어졌다가요. 걔도 괜찮겠지 했다가 발표되면서 쾅 그래서 10시까지 해서 저점을 찍어내는 모습이었는데 바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반등을 완전히 넘어갔다 보기는 어렵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2655포인트나 2660포인트까지 올라가 줘야지만이 주가 상승에 방향을 틀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오는 모양새 보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 PBR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정책이 있잖아요. 왜냐면 정책적으로 봤을 때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율적으로 잘하는 기업들에게는 표창을 주겠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들이고 그런 것들 얘기했지만 추후에 상반기, 이제 5월달이라고 얘기했는데, 5월달 안에,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해가지고, 2차적으로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일단락 된 것 같아요. 매도가 나올 만한 것들한테 매도가 나왔고, 외국 애들은 그동안 매수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팔기도 애매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수익 난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도가 안 되는 상태라면은 오히려 2차를 한번 믿어보자. 아직 재료가 남아있으니까 좀 더 가보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요거는 큰 변동 없었죠? 정책적으로 크게 영향받는 것은 다 저 PBR 쪽, 코스피 쪽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코스닥 쪽은 큰 영향 없이 그냥 보합 수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볼게요. 수급 동향 보시면, 자, 금융투자는 지금 순매수 전환됐어요. 그 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도 매수 전환하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외국인들 움직임들은 지금 코스닥 쪽은 좀 밀리는군요. 코스피로 매수가 좀 다시 들어오는가 봐요. 그래서 코스닥 쪽은 지금 1,000억 원 넘게 매도가 아침에 나오다가 다시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회복세가 더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은 일단 외국인 순매수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계좌 상황이 또 다시 원상복귀 좋아질 수 있는 상태가 좀 되겠죠. 다만 좀 많이 내려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종목들이 이제 플러스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있는 상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나쁘게 출발한 하락에 출발했다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된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았고요. 삼성전자도 오히려 지금 플러스 국면 보여주고 있죠. 시장이 더 내려가면 안 돼라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더 내려가도 안 되고 또 지지가 돼야 되고 이런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이닉스가 막 올라갔으면 상관없는데 하이닉스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 삼성전자까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받아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1%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현대차전지도 일단은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자동차는요, 현대차 지금 양봉입니다. 아래쪽으로 길게 나왔고요. 자, 아래쪽 저점 지지대까지 거의 복귀가 됐죠. 그래서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현대차 EUP 같은 경우는 1.5%대까지 다 회복했습니다. 많이 내렸다가 지금 위로 다 회복하는 모습이라서 뭐 이거는 빠진 것도 아니잖아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상태로 간다면 자동차 종목군들은 옆으로 눕는 형태로 가면서 횡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아직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반면에 기아차는 조금 많이 내렸죠. 네. 그래도 이것도 마찬가지 지지선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매도 안 하셔도 큰 문제 없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물산 이런 것들 좀 많이 지지가 있는 종목군이 많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쪽 지지선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팔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은행주들이 오늘 또 많이 하락했는데 은행주도 오늘 9%까지 빠졌다가 좀 다 올려놨어요. 이 정도는 아니잖아 라는 식의 느낌인 것 같아요. 야, 4%대면은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헷갈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야?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었어? 이런 게 아니라 버텨야 되는 거였나 본데 라는 식으로 이제 매수 수급이 다시 우회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은행주들 이런 쪽이 많이 빠졌어요. 네, 그 다음에 LG라든지 이렇게 SK 이렇게 그 지주회사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때문에 좀 밀렸다 보시면 되겠고요. 신한지주, 삼성생명, 하나금융지주 뭐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하락했죠. 근데 오늘 특징적인 거는 한국전력이 5%대 상승하면서 미친 듯이 또 달리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거 나올 땐 좋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목표 가격을 계속 올린대요. 지금 33,000원까지 목표 가격 잡은 증거사에 나왔는데 조금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33,000원이면 현재 가격대 대비해서 거의 한 40-50% 올라가는 건데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나오기 어렵겠죠. 왜냐면 이 공기업들은 그렇게까지 급등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한국전력은 이번에 뭐 흑자 전환, 뭐 실적 개선, 체질 개선, 재무 구조 개선 뭐 등등 좋은 얘기를 다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일단 저점 잡고 잘 올라가는 모습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 주가가 높게 잡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만 단박에 3만원대 돌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동안은 일단은 뭐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계속 홀딩을 할 거고요. 유지를 하겠지만 너무 이쪽에 더 빠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을 때는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한국전력 물리신 분 없잖아요. 네, 수익 다 잘 나고 있으니까 홀딩 전략 잘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뭐 특별한 거 없죠. 기업은행도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은행주들 전체적으로 오늘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이런 건 것 같아요. 저평가 종목군들 뭐 이런 것들 해서 특히 주주환원 정책에서는 뭐 배당 확대라든지 뭐 이런 것도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주들이 이제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배당을 주는 은행주들이 이런 쪽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경우가 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보험주들도 다 같이 밀리는 모습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쪽은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죠. 알테오자는 예상해드렸던 것처럼 한 단계 더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 외엔 특별한 거 없었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또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 뭐 그런 거나 말거나 이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고 특이한 거 없죠. 네, 특별한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잘 유지되고 있고요. LS 머티리얼즈 조금 올라가는 모습인데 별로 의미 있는 모습은 아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오늘 그냥 별 볼 일 없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이 조금 밀려있는 모습인데 고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말씀드리면 자, 지금 지지선은 여기 밑에 있어요. 16,000원, 17,000원 여기에 형성되어 있고요. 추세는 지금 2차적인 상승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는 건데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대가 살짝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두 개 있잖아요.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습니다. 19,000원 정도 지지선 계속 유지된다 보시면 되니까 홀딩 전략 더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이런 쪽이니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상승 추세로 진행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조정들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등락 현황 한번 살펴볼까요? 거래소 쪽에서는 238개 상승, 648개 하락. 역시 예상대로 네, 하락 종목이 더 훨씬 더 우세했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522개 상승, 1008개 하락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하락 종목의 숫자가 훨씬 우세합니다. 자, 근데 이게 점점 바뀔 것 같거든요. 오후에 되면은 플러스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종목 숫자는 좀 바뀌어지긴 하겠죠. 근데 어쨌건 지금은 여전히 1600개 넘는 종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오늘 개별
계좌는 마이너스가 일단은 맞는데 지금 굳이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마이너스가 센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하시고요. 자, 상승률 먼저 볼게요. DGP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자이글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이글 갑자기 또, 네. 자이글이 예전에 2차전지 한다고 하던 그 회사죠. 네. 다 내려와서 반등이 나가는 것 같긴 한데, 네, 기대치를 가지면 안 되겠죠. 네. 테라사이언스 오늘 급등세 연결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TS 넥스젠, 네, 금호전기 오늘 반등이고요. 뭐, 등등등 올라간 종목도 제법 있어요. 그죠? 네,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QRT가 오늘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9%대까지 보시면 27개 종목이 오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한농화성도 오늘 잘 오르고 있네요. 분위기 좋습니다. 네. 자, 조금 내려볼까요? 쭉 내려보시면 EM코리아 1.59 오늘 상승 포인트가 1.5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락이 조금 제법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자, 하락률 보시면 에브리봇이 하한가네요. 이거 왜 갑자기 하한가요? 네. 경고 딱지 붙었다고 하한가 들어갈 만큼은 아닐 텐데요. 아침 일찍인데 뭘까요? 주가 급등의 조회 공시 요구 뭐 특별한 거 없다 이런 건가요? 네. 글쎄 특이사항 없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으니까 별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많이 올라서 차익 매도가 같이 이참에 팔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것 같네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고 뭐 특이사항은 없었던 거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 대충 파시면 되잖아요. 근데 잔량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잔량이 이게 170만 주인가요? 네. 일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70만 주면 괜찮네요. 네. 근데 등치가 좀 있어서 170만 주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는, 네, 나쁘진 않습니다. 뭐, 악재가 터져가지고 급하게 파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 보이니까, 차익 매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대부분 보시면 여기 빨간 딱지 붙어 있는 애들이 많이 내렸죠. 그리고 여기 빨간 딱지가 붙어 있으면서, 그리고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위주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 딱지는 일단 매도 포인트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초전조치 관련한 종목군들 변동성이 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빠졌네요. 한 11개. 네, 인버스 빼면은 11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낙폭이 제법 있네요. 자, 하락폭은 2.37, 마이너스 2.37이니까 오늘은 계좌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0.5 정도 예상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라서 오후에 지금 코스피 지수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개선된다면 금방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팔지 않고 일단은 잘 버티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거 한번 볼게요. 수급 동향. 기관 쪽에서는 한국전력 순매수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수 있고요. 메리츠 금융주주 얘는 또 안 빠지고 잘 가네요. 현대 롯데 뭐 이런 쪽으로 매수 들어와 있고요. 매도는 신한지주, 하이닉스, 삼성생명, 삼성물산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PBR 요쪽으로 기관 쪽의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얘네들이 많이 실망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근데 외국인 쪽 보시면은요, 현대차 순매수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순매수 확장하고 있다는 것은 네, 자동차는 안 죽었어 라는 쪽으로 보시면 되죠. 한미반도체 오늘 또 변동성 크게 보이는데요. 이런 변동성, 야, 얘는 이제 이거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이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재미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이 또 좋은 성과를 보실 수 있겠네요. SK스퀘어, 삼성물산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QRT 등등등입니다. 하이닉스 매수 없네요. 네. 근데 삼성전자 매도가 있는데 요거는 바뀔 수 있습니다. 매수가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기아차 매도 있고요. LG와 하나금융주주, 신성전자테크 등등등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주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실망했는지를 외국인들한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주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냥 먹고 나갈란다. 에이 더러워. 여기다 배당락까지 맞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고요. 자, 시장이 일단은 반등 포인트를 만들어 가고는 있는데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 수급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보면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떨고 있니 뭐 이런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유지만 잘하시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현명하게 대응하시고요. 수익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스럽다. 변동성이 생길 것 같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파셔도 별 문제 없으니까요. 챙길 수 있는 종목은 챙기시고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은 들고 가시는 전략을 잘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지간한 것들은 다 그냥 홀딩 하셔도 오늘은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오후에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마감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